수빈 씨는 어때요? 멤버들한테 표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애교나. 잘하나? 잘해요? 애교? 애교. 멤버들한테 굳이 부릴 이유는 없긴 한데 그래도 재미로. 친구들이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술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제발 나 빼줘 할 때마다 쓰는 이제 앙탈 부리는 스킬인데 멈춰라는 이 손모양과 함께 어깨를 털면서 이렇게 막 하면은 애들이 들어서 한 모금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약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한 번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멤버들한테도 막 쓰니까 멤버들도 좋다고 막 범규도 쓰고 그랬어요 그때. 이걸 타기에서 너무. 장도연의 살롱 드림. 올 때가 됐는데. 도현 씨! 도현 씨! 고마워요! 도현 씨!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라. 고마워요. 사실 이거 폰트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오늘 신선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그러면 웰컴 드링크부터 골라볼까요? 레고 너무 귀엽다 이거. 뭐 먹을래요 형? 나 뽀로로. 되게 멋있게 입고 와서 뽀로로를 씹는 그. 이거 맛있어요. 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분이 옷을 맞춰 입으신 거예요? 무드가 비슷한 것 그건 같으면서도 아니고. 좀 다르고. 그죠. 아니 원래 전 다른 옷이었는데 그 스타일리스트 쌤한테 더 멋있게 입혀달라고 징징거려서 바뀐 거예요. 저도 연준이 형이랑 맞춰달라 해도 에이, 아무리 멋있게 멋있었겠지. 터프하게 드시네, 뽀로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따라 컵이구나. 평소에 뽀로로 이거 음료수 좋아하세요? 가끔 먹어요. 아, 진짜로? 네. 보이면 그냥. 수빈 씨랑 그때 라스에서 봤었고. 네 그죠? 맞아요. 라스도 뵙고 그 꼬꼬무에서도 한번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라스 나오셔서 네. 그 멋진 개인기를 네 열심히 했어요. 오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요. 수박. 수박을. 으아, 이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때 개인기 했던 수빈 씨의 모습은 그 갓 데뷔한 신인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요즘 두 분의 취미나 관심사를 듣고 싶은데요. 요즘 저희가 또 컴백 준비하면서 바빠갖고 사실 뭔가 이렇게 시간 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레고도 좋아하신다고. 피규어 수집을 좋아하신다고. 네, 전 피규어 좋아하고 이 형이 이제 레고 좋아해요. 그래요? 네. 싸하나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갖고. 그래서 계속 시선이 네, 레고 쪽으로. 너무 탐나는데. 근데 마침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너무 귀여워. 레고 포켓몬 시리즈입니다. 자, 이게 아시아에서 한국 최초로 발매된 거래요. 진짜 너무 고퀄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 이게 사전 예약이 풀리자마자 미국에서 서버 다운됐대요. 진짜. 아니 너무 고퀄인데. 그럴만하다. 그렇죠. 혹시 포켓몬스터 캐릭터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 얘 좋아해요. 얘 거북왕. 누구예요? 거북왕 맞아. 네. 거북왕.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저는 수빈 씨는? 미자몽. 전 보통 미자몽. 불 타입 좋아합니다. 리자몽이랑 얘는 이상의 꽃? 이상의 꽃. 피카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하겠다 진짜. 지금 환장하지. 그리고 얘 EV까지. 와 어떻게 이렇게 고퀄이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 EV가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죠? 핑콩. 핑콩. 딱 그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핑콩, 핑콩, 핑콩. 꼬리도 움직일 수 있나요 이거? 꼬리. 세상 좋아졌다.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앞으로 나오면은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 사서. 저 좋아하는 사람 다 모을 것 같은데. 근데 레고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어떤 거 좋아해요? 그냥 안 가리고 다 하는데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게 그 롤러코스터 레고랑 디즈니 성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꿈도 못 꿨을 그런 가격대니까 처음에 사자마자 너무 뿌듯한 거예요. 성공했네. 그럴 때 있어요. 방금 연주 씨가 나 성공했네 한 것처럼 네. 나 이제 진짜 어른이군. 이제 춤추다가 좀 힘들 때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 때 아니, 멤버들 다 괜찮은데 저 혼자서 구석에서 근데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연습생 다 포함해서 춤춘 게 몇 년이에요? 두 분 다 그럼? 저는 10년 된 것 같고 연준 형은 훨씬 더 됐죠.
중3 때부터 춤을 췄으니까 12년? 네. 지금 데뷔한 지가 벌써 7년 됐어요. 7년 됐어요. 네. 그러면 연차로 따지면 벌써 8년 차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저께가 7주년이었어요. 뭐 했어요? 저희 뮤비 찍었어요. 어제 아무것도 할 끝났어요. 수가 네. 아 그래? 근데 얼마 전에 난 그 영상 보고 너무 좋았는데 7주년 네. 기념 영상 예전에 찍었던 브이로그 같은 거 올라왔던데요? 아 연습생 시절. 맞아요, 맞아요. 연습생 시절 졸업식에 갔던 것도 네. 있던데. 저는 사실 팀 내 좀 유일한 자퇴생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낮 시간에 비어서 제가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식에 네, 연준이 형도 하고 카이 졸업식도 가고 팀내 어머니 같네. 이렇게 엄마 아빠라고 많이 불려요. 아, 팬들이랑 멤버들 사이에서. 그러면 방은 어떻게 썼어요? 숙소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눠서? 2층 침대 6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잠만 자는 곳으로 썼어요. 숙소에 한강라면 기계도 있었다면서요? 지금도 있어요. 네. 응. 이게 있지 않나? 2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무슨 촬영을 하다가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품 같이 게임에서 이겨서 받았는데 써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샀죠.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멤버는 누구예요? 형 아니에요? 한때 제가 미친 듯이 썼었죠. 근데 요즘은 그래서 식단 때문에 많이 못 먹고 라면 뭐 어떤 라면 좋아하는데? 뭐 다 좋아하는데 저 그냥 뭐 까르보불닭, 아 열라면, 신라면 매운 걸 좋아하시네. 네 미쳐요. 매운 거 그리고 요즘 엄청. 최근에 막 윤남로 라면 해갖고 윤남는 라면은 뭐예요? 그 막 처음에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랑 올리브유 두르고 고춧가루랑 막 마늘이랑 간장해서 막 좀 볶은 다음에 불향을 내요. 그러다가 물 넣고 라면 넣고 마지막에 배추만 싹 넣어서 먹으면 진짜 칼칼하고 맛있어요. 그 무슨 라면으로 해 먹어야 돼요? 아마 신라면으로 그냥 신라면으로? 네. 아 근데 시원하겠네 배추 넣었으면. 입맛을 다시. 되게 즐거워 보인다. 그러네요. 상상하면서 입맛 다셨구나. 그러면 수빈 씨는 라면 쪽은 별로? 저 라면 잘 거의 안 먹어요. 약간 식욕 자체가 없어서 그냥 요즘 진짜 살기 위해 먹는 편이라서. 네. 수빈이랑 카이가 디저트 킬러예요. 아 디저트는 되게 좋아해요. 약간 시원한 거 좋아해요.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뭐 빙수, 화채 이런 거. 요하정. 맞아. 친구들이 왔을 때 되게 이렇게 크게 시켰었거든요. 근데 막 친구들이 제 토핑 보더니 야 씨, 뭐 꿀꿀이죽을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무식하게 시킨 사람 처음 본다고. 근데 저는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 다 넣는단 말이에요. 엄청 비쌀 텐데. 한창 진짜 카이랑 저랑 엄청 맛있게 먹을 땐 둘이서 막 10만 원 넘어가버렸어요. 으아! 요하정만으로? 네, 유화정 유행하기 전에부터 엄청 많이 시켰었는데 둘이 시키면 10만 원 막. 이렇게. 와. 그러니까 원래는 저랑 이제 연준이 형이랑 팀 내에서 약간 잔반 처리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애들 먹으면 남은 거 저희가 다 먹고. 짬타이거처럼. 예, 예, 예. 근데 짬 킬러예요. 짬. 이제는 제가 약간 뭐 한번 좀 다이어트를 빡세게 한 이후로 위가 많이 줄었나 식욕이 없어졌나 해서 딱히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진짜 엄마 아빠 같다. 애들 다 먹이고 남으면 아유 얘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귀여워. 신기하네. 그럼 연주 씨는 디저트는 별로 큰 관심 없고 전 디저트보다 그냥 밥 밥파예요? 네. 두쫑국 관심 없었고. 관심 없어요. 전 부산 아즈메국밥 더 먹습니다. 대쪽 같네. 네. 그럼 요즘 봄동 비빔밥은 어때요? 아까 이 진짜 먹었죠. 빠르네. 네. 저는 약간 연습생 때 연준이 형을 되게 리스펙했던 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3명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한 명은 그것저것 못됐지만은 총 3명이었는데 저랑 그 형은 항상 몰래 막 카페 가서 카페 몰래 먹고 막 편의점 가고 이러면서 좀 군것질을 몰래 했는데 연준이 형은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엄청 독하게 잘 먹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멋있는 형이다. 관리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많이 해봐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쉽게 하는 거. 대단한데? 그래서 전설의 연습생이라는. 예스. 그래? 좋아하네. 너무 투명하죠. 투명해. 좋아하면 그 아기 미소가 나오는 게 있네. 근데 전설이라고까지 붙인 거면 진짜 유명했었나 보나 싶었죠.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있던 별명이에요? 아니면 형이 약간 만든 거예요? 뭐 내가 만든 건 절대 아니고. 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어디서 나왔지? 나도 몰라. 나 딴 사람 탓이야. 소문 내려고 아하. 하진 않았겠지. 근데 몰라 어느 순간부터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빅전연이라고? 네. 근데 연준 씨가 월말 평가에서 네.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었다면서요? 네. 또 티났나요? 아니 연준 씨가 재밌었던 게 디스랩을 보여줬대요.
맞아요. 회사 막 디스 한 번 했었어요 제가. 아 근데 수빈이도 알겠지만 뭐 말이 빅전은 사실 연주야 너 너무 잘한다 막 이러진 않았잖아 사실 평가 볼 때마다. 오히려 욕이란 욕은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래 오히려 더 너 잘하니까 더 계속 네. 뭐야 진짜 저한테 너무 색이 없다, 무색무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긁힌 거예요 거기서. 뭐 막 무색무취라 했냐, 상관없다 나 여백의 미다 막 이러면서 가사를 막 썼던 거 같은데 당장 데뷔팀에 내가 내 이름 올려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그 평가를 보는 사람들은 다 회사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약간 그 보컬이랑 댄스는 다 같이 보고 약간 랩은 조금 뭔가 별개의 그런 번외 느낌이었어도 다른 랩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 두세 명? 근데 그런 애들은 약간 아직 데뷔도 안 해서 저희 헤이러 같은 게 없는데 막 허공에 헤이러를 막 저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준이 형만 유일하게 좀 이렇게 회사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 정말 맞는 대상을 골랐다고 그치. 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치.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감과 용기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그죠. 아니, 두 분을 모신다고 하길래 네. 찾아봤는데 그게 있던데요. 두 분이 상견례 프리패스상이고 문전박대상이다. 아 그죠. 근데 오늘도 보면 약간 오토바이 타고 왔을 것 같아요. 수빈 씨는 저는 못했을까요? 뭐 자차 안 해요. 이런 느낌인데 풍겨져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아이돌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재밌어할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밝은 거 뭐 좀 청순한 제가 말이 좀 그렇지만 청순한 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노력 안 해도 이미 막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 거의 청순함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선배님 중에 강수지 선배님 느낌. 너무 영광이죠. 청순함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노력을 해도 약간 안 되는 게 좀 이렇게 세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저희 연습생 때부터 봤잖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전 그때도 항상 뭔가 되게 반장할 것처럼 생겼다 이런 말 많이 들었고 연준이 형은 약간 그냥 딱 봐도 약간 뭐 뭔가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일진인가 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냥 이미지가 겉보기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카이가 이제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씻고 나와서 좀 친구들 거실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상의가 없이 그냥 바지만 입고 이렇게 빨래 넣으려고 나갔는데 카이 친구들이 저 보자마자 이러고 일어나서 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워갖고 제발 앉아 계시라고 일부러 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많이 사실 것 같아. 엄청 뭔가 셀 것 같은 성격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다섯 멤버 중에 제일 좀 여리고 약간 그래요? 네, 감성적이고 좀 뭐랄까 엄청 소녀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소녀 감성 있어요. 네, 눈물이 많다거나. 부드러운 형? 그래. 오히려 수빈이가 생긴 거에 비해 은근히 단단하고 약간 그래요? 네. 전혀 은근 아니- 세고 약간 기존세 느낌이 좀 있고 그래. 맞아 약간 외유내강 같은 느낌이 있죠. 전 어디 가도 뒤집지 않습니다. 그래. 완전 반대네. 오히려 좀 부드러워. 저 주먹이 너무 귀여워. 저는 오히려 약간 그래서 수빈이가 좀 이런 무던한 좀 뭐라 해야 되지? 큰 기복 없는? 이런 게 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근데 그 팀 내에서 두 분의 이런 케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리더이고 맏형이니까 그러면서 두 분이 좀 잘 통하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뭐 모든 아이돌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투바투 멤버가 다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간 정상적인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어떤 면에서? 약간 특이한 독특해. 애들이에요. 네. 독특해. 캐릭터가 되게 뚜렷뚜렷한. 네, 뚜렷뚜렷했어요. 분들이. 연준 형도 되게 그래도 저랑은 다른 의미의 리더 역할을 되게 잘 수행해줬던 게 사실 그럴 것 같아. 무대라거나 안무 레슨이라거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사실 연준 형이 주도적으로 다 이끌어서 뭐 피드백 해주고 저희는 그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좀 사실 약간 위클래스라 해야 되나? 약간 심리 상담 느낌으로 이제 그냥 애들 심리 상담 그냥 느낌이에요? 저는 거의 약간 상담가 느낌으로 1대1로 엄청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연준 씨가 심리 상담처럼 받은 적도 있어요? 초반에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되게 얘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왜요? 힘들까봐? 아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히스토리가 너무 깊어서. 히스토리가 너무 깊어서 저랑 연준이 형이 이제 유닛으로 어디 예능 나간 적이 많이 없어요. 토크쇼라는 걸 거의 안 해봤어요. 저희 둘이서 여기가 처음이어갖고
제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형 저는 사실 살롱드림 나가면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고 가고 싶다. 근데 연준이 형도 완전 동의를 했어요. 나도 얘기하고 싶다. 관계? 얘기하자. 뭐 관계 무슨 관계? 팬분들도 약간 아른아른 알긴 할 텐데 저희가 약간 어색한 기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 꽤 있었는데 뭐 형이 말해줘요. 왜 어색했을까요? 제가 이제 좀 긴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진짜 길어요. 뭐 어디부터 얘기하려고? 근데 안 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음료 더 드셔도 돼요, 승희 씨. 하나만 더 꺼내도 될까? 전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그럼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쨌건 뭐지? 이제 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첫 그 솔로 앨범을 마치고 뭔가 주변 말들에 제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으로서도 그게 엄청 자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한 3개월 동안 좀 번아웃이 좀 세게 왔어요. 지금까지. 원래는 막 힘들면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나 힘들어 이러고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 그럴까? 배려인가? 아니면 뭐 배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저 혼자 좀 이겨내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막 악기 씌어갖고 막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남준이 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준이 형 찾아가서 제가 이것저것 막 엄청 물어봤어요. 그중 형이 하나 해준 말이 이제 불편한 것들을 좀 많이 마주해봤으면 좋겠다. 너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수빈이랑도 막 사실 중간에 조금 다투기도 하고 어색한 기간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도 너무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빈이한테 제가 먼저 가서 야, 술 한잔 하자 오늘 나가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사진 찍은 게 그날이에요? 네,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거? 그 사람 너무 귀여워가지고 엄청 그래요? 잘 돌아다니던데요? 네. 그 연준이 형은 본인이 얘기했지만 되게 자기 얘기를 되게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었어요. 항상 뭔가 남한테 짐을 옮기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엄청 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딱 보면은 최악인데. 네, 너무 막 힘들어 죽으려는데 형 괜찮아요? 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되게 섭섭했었어요 그때는. 연준이 형이 이제 뭔가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다 그냥 꽁꽁 숨기려고만 하고 약간 벽을 세우는 기분인 거죠. 근데 그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진짜 몇 년 만에 너무 솔직한 속마음들을 다 털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그날 막 울었어요. 네. 얘기하다가? 왜? 어떤 점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냥 듣는데 갑자기 막 나오길래 저 간만에 봤어요. 약간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좀 약간 그래도 연준이 형이 뭔가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되게 더 나은 더 좋은 사람으로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 너무 다행이다. 네. 그러면은 둘이만 딱 술 먹어본 게 그러면 그날이 처음인 거예요? 아니, 처음은 아니고 몇 번. 진짜 간만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싸우고 화해할 때마다 둘이 술을 마시는데 아, 그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가 일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풀어야 하는 성격이고 연준이 형은 좀 시간을 줘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좀 힘들었는데 서로가 항상 제가 다음에 이제 연준이 형이 약간 좀 피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연준이 형한테 원하는 대로 시간을 줘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의 한 반년을 시간을 줬는데도 반년? 준비를 막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할 준비를.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나는 우리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형도 좀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나만 가니까 이게 섭섭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는데 연준이 형이랑 알고 지낸 이제 10년 만에 먼저 이렇게 대화 요청이 오니까 10년 기다려서 드디어 왔네. 그 연락 받자마자 진짜 막 엄청 걱정하면서 나 뭐 잘못했었나 내가 약간 그 한 이틀 동안 되게 불안했어요. 네, 자기 전에 계속 과거를 뒤집어 보면서 내가 어디 가도 연준이 형 뭐 뒷담을 했나 막 자꾸 막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속 시원하게 본인이 먼저 털어놓는 자리였어서 전 너무 좋았죠.
그래. 그 앞 얘기까지 들으니까 왠지 수빈 씨가 울었다는 포인트가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감격스러운 날. 그러니까 원래 저도 되게 바로바로 풀어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회피형으로 변한 것 같고 멤버들한테 유독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왜 그런가 제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문제가 뭘까 도대체. 근데 회사에서 거는 기대도 그렇고 뭔가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정말 연생 때부터 했던 얘기가 잘해야 돼, 뭐 약간 너가 잘 해줘야 돼,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전 늘 약간 완벽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과 막 다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뭔가 이런 것도 다 숨겨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형이다 보니까 막 멤버들한테 막 삐진 척 하고 싶지도 않고 다 괜찮은 척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감정들을 좀 다 숨기게 되고 멤버들을 다 피하게 되고 뭔가 참고 내가 더 뭔가 이끌어서 가보자. 그래서 계속 썩히다가 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 솔로 하면서. 안 돼, 안 돼. 근데 팬들은 또 귀신같이 알아채는 분들 없어요? 아마 팬분들 많이 좀 알고 있었을 거고 저희가 언제 싸웠는지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좀 되게 티 안 나게 교류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막 컨텐츠 찍을 때 유독 아이 컨택을 둘이 안 한다거나 아니면 대답이 짧다거나. 그러니까 연준이 형한테 한번 시간을 줘보자라고 했을 때 엄청 길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눈만 봐도 약간 어색하고 뭔가 형이 들어왔을 때 형 왔어요? 라고 그냥 안부 인사 전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제 촬영하면서 막 연준 씨 어깨에 막 손 올려주세요 막 이러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나 지금 이 형이랑 손 올릴 때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되게 뭐 하라는 대로 하긴 하지만은 그냥 딱 봐도 불편한 기류가 좀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뭔가 저도 이번에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또 재발하겠거니 해서 약간 굳이 숨겼었는데 그때 술 마시면서 연준이 형이 진짜 솔직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다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아. 거예요. 그거 더 단단해졌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너무 연준이 형의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번 계기로 연준이 형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속마음을 알게 돼서 이제는 뭐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그래. 네, 알려주자. 네, 오늘 이수캠 이수캠 같다고요? 인데요. 저희 화해했어요. 제가 기억해서 서장훈 오빠 역할을. 다행이네, 다행이야. 좀 귀여웠던 게 제가 그 멤버들이랑 뭐 밥을 먹거나 뭐 휴가날 놀러 가는 걸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연준이 형이 너 며칠 전에 동생들이랑 밥 먹으러 간 거 올렸더라? 이러면서 너 오늘 나랑 먹은 것도 올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더라? 야 나랑도 하자. 알았어요. 올릴게요. 네. 같이 찍을래? 너가 올려줘.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요. 네. 귀엽네. 귀여운 귀여운 구성이 있네. 편네. 자기 입으로 귀여운 표현을. 근데 보통 수민이가 많이 올리니까 야 너도 한번 올려봐 이런 거. 그러면 아까 연준 씨랑은 다른 스타일인데 연준 씨는 좀 약간 삭히는 스타일이라면 수빈 씨는 어때요? 멤버들한테 표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애교나. 잘하나? 잘해요? 애교? 애교. 멤버들한테 굳이 부릴 이유는 없긴 한데 그래도 재미로. 약간 한창 콘서트에서 제가 되게 밀던 애교가 있었는데 뭘 밀었죠? 안 밀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 술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제발 나 빼줘 할 때마다 쓰는 이제 앙탈 부리는 스킬인데 이렇게 막 멈춰라는 이 손모양과 함께 어깨 틀면서 이렇게 막 하면은 애들이 들어서 한 모금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약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한 번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멤버들한테도 막 쓰니까 멤버들도 좋다고 막 범규도 쓰고 그랬어요 그때. 아니 이거를 하기에 너무 손이 진짜 크고 커요. 길어. 그리고 이걸 타기에 너무. 이제 콘서트에서 이렇게 몇 번 썼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갖고 철회했어요. 그러면 수빈 씨는 별명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 두부라고 불러요 애들이. 그냥 야 최두부 막 이렇게 막 요즘 두부상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유행하기 전부터 애들이 그냥
다 저를 딱 처음 봤을 때 그 애들이 되게 두부처럼 생겼다 하면서 애들이 저를 두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막 두부상 이런 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 두부상 말 이전에 네, 이미 네. 두부라고 했어요? 네, 두부야 이렇게 불렀었어요, 애들이. 그 캡처본 봤어요. 아, 친구들이랑 두부라고 대화. 그러는 거. 근데 네네네. 다 두부두부하고 본인은 두부는 몇 시에 끝나? 아, 네네네. 약간 저 두부라는 별을 되게 좋아해갖고. 그러면은 연준 씨는 그런 거 있어요? 애칭 같은 거. 가끔 보이는 게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힐링이라고 부르시거든요. 힐링이라고. 네. 우리가 아는 힐링이요? 네, 힐링. 따뜻해라. 네, 힐링이라 부르시는데 그거 가끔 따라서 팬분들도 좀 불러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니까 네, 그런가 봐요. 따뜻해라. 네. 그럼 사랑해 이런 표현도 자주 해요? 와서 사랑한다고는 잘 해요, 엄마.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좀 되게 친구같이 잘 지냈었어. 그러면 수빈 씨는 연락은 자주 드려요? 죄송하지만 잘 안 드려요? 노력은 하는 편. 그래? 이건 또 다르네. 오히려 연준 씨가 뜨문뜨문 드릴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엄마뿐만 아니라 엄마는 그나마 좀 자주 하는 편이고 그냥 제가 사람이랑 연락을 거의 안 하는 편이어서 이게 만나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 톡으로 스몰 토크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약간 톡 기피증이 있어서 이렇게 막 카톡 보냈는데 바로 일이 사라지면 막 호다닥 나와갖고 안 본 척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채팅방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맞아. 네. 나도 그래서 그거 배우고서는 그죠, 막 그죠. 보내줬어. 애용하고 있어요. 그치. 카톡 단톡방에 네. 그런 거 조용히 나가기란 기능이 생겼어요? 맞아요. 있어요. 아 나갔습니다가 안 뜨고 그냥 슥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나가기 있어요, 맞아요. 좋은데? 나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아우 많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주목 안 받고 싶은데 네, 나 맞아요. 나가면 누가 방 나갔다고 그죠, 하니까. 그죠, 그죠. 뭐 조용히 나가고 싶은 데 있어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멤버방인가요? 단톡방 안 나가죠. 아니 아니, 단톡방 안 리더잖아요. 나가. 아니 단톡방 안 나가죠. 안 나가죠. 그럼 열받아서라도 단톡방 나간 적은 없어요? 아 이거는 누가 나갔습니다. 뭐 생기건 말건 간에 그냥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일단 없어요. 저 한 번 있습니다. 저 한 번 있어요. 근데요. 네, 있어요. 어쩐데요? 멤버방이에요? 멤버 한 번 나갔어요. 왜? 뭐가 이렇게 화나는데요? 누가 봐도 다시 초대해야 되는데 왜요? 그때요? 근데 그때는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그때는 사실 그 안무레 쓰다가 그럴 일이 있었어갖고 막 나가고 다 나가버리고 톡방 다 나가버리고 그냥 좀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 날인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또 풀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단톡방 초대했는지 기억나요? 초대한 거예요? 카이 맞아, 카이였어요. 카이가? 네. 새로 팠어요 이러고 단톡방을 새로 팠어요. 이름도 휴닝이와 꼬붕들로 해갖고 아 튜닝이와 꼬붕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거예요. 귀여워. 그러면 수빈 씨 그때 딱 연준 씨 봤을 때 네. 어떻게 했어요? 아 형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좀 그러니까 연준이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 그러는 거 멈춰. 하지 마. 그렇게 분위기 환기해야 됐는데 연준이 그럼 형이 풀렸을 수도. 아이고. 근데 수빈 씨가 내향형이라고 하셨지만 네. 최애 진행도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규리 맞아요. 씨 엄청 최애라고. 네네 맞아요. 원래도 덕후 기질이 있는 편이에요? 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어릴 때부터 남들 다 놀이터에서 놀 때 엄청 그냥 방에서 할 게 많은 오타쿠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재밌으면 막 파는 스타일. 네네 맞아요. 톰과제리 한정판 뭐 나온 게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한 200만 원 했었나? 근데 사실 막 톰과제리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보기에 귀여워서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큰맘 먹고 딱 샀는데 그냥 그런 거 그냥 보기에 귀엽고 이런 거 모으는 게 약간 제 힐링이어서. 그 연준 씨는 뭐 모으는 거 있어요? 원픽 내가 아끼는 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옷 좋아하잖아요. 옷. 옷은 진짜 많아요. 그러네. 옷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패션에 딱히 그렇게 막 관심이 있진 않아서 가끔씩 연준 씨처럼 옷잘 입는 사람이랑 사석에서 보면 떨리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한번 보면 그때부터 되게 긴장된단 말이에요. 맞아. 옷 이거 잘못됐나? 그만 너무 알아요. 뭔가 해가지고 그럼 딱 봤을 때 수빈 씨는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한 번 이 형이 날 훑는다. 난 그런 거 많이 느껴봤거든.
우리 저희 투어 나가면 이제 사운드 체크라고 사복을 입고 이제 너무 많을 것 네, 같아요. 팬분들이랑 이벤트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 옷 입고 있는 거 뭐 공사장에서 왔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연습 때도 심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 큰 관심이 없구나. 아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그 본인의 그 스타일을 찾았는데 그냥 연생 때는 막 빨간 티에 노란 바지. 노란 바지 입고 가서 야 너 짱구냐 이러고 한 번은 진짜 짱구다. 맞아요. 뭐 그래 한 번은 그냥 빨간 티에 빨간 바지 입고 와서 내가 오늘 케찹이야 고추장이야 네 맞아요. 오늘 뭐야 이러고 아 수빈 씨 빨간 옷 입은 과거 영상을 아, 7주년 그 기념 영상에 좀 찾아볼 수 그 있을까요? 사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빨간 티에 노란 바지 입고 막 애들이 짱구라 놀려서 이러고 있는 사진이 이미 퍼졌어요. 아니 지금 이제 막 7주년이기도 하고 네. 예전 추억담도 막 떠도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너무 귀여웠어요. 독감에 걸리려고 서로 뽀뽀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이혼 숙녀 캠프 같네요. 그건 어떻게 된 이야기죠? 그게 데뷔조 결정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연말이어서 다 같이 이제 연습생들끼리 너무 이제 힘든 기간이었거든요. 되게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한창 독감이 유행이었어서 막 몇몇이 빠진 거예요. 그중에 이제 연준이 형도 빠졌고, 근데 이제 저도 너무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쉬니까는.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막 형한테 막 이렇게 비비면서 아 형 저도 막 독감 좀 옮겨줘요 막 이랬는데 그 다음 날 진짜 막 피눈물 질질 흘리면서 너무 아파갖고 진짜 저 그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어요. 질질 흘렸대. 진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멤버들은 저 약간 그때 억울했던 게 다른 멤버들은 아, 저 독감인 것 같아요 하면 안무쌤이 그래 집 가서 쉬어 이랬는데 저부터는 딱 막는 거예요. 하고 가 이것만 끝내고 가 이래갖고 안무 레슨 끝나고 제가 진짜 막 죽을랑 말랑 하니까 안무쌤이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너도 가라 해서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숙소 돌아가면서 진짜 미친 듯이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갖고 왜 나는 안 빼주고 이러면서 막 너무 아픈데 와 그럼 이 진짜 형 나도 옮겨줘요 했대 그때 얼마 썼나? 네, 아마 다른 이제 걸렸던 애랑은 뭔가 접촉이 없었고 연준이 형한테 그랬는데 그때 아마 울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유독 본인한테 그런 재미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돌이켜보면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얌전하게 산 줄 알았는데 멤버 중에 제일 개그캐는 누구예요? 약간 방송용 비방용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용 누구? 방송용은 범규가 오. 이제 텐션이 진짜 엄청 높아요. 파이팅이지. 비방은? 그래갖고 비방용 1등 누구일 것 같아요? 비방용? 우리끼리 있을 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수빈 씨는 누군 것 같은데? 전 저예요. 본인이랑 하지 나한테 나랑 당연히 얘기해줄 줄 알았어. 아 유도 신문이네 아이. 아 그래서 형한테 물어본 네, 거예요? 아니, 누구요라고 바로? 나랑 하겠지 했는데 아 맞네 맞아요 수민이 맞아 거의 옛다 받아라 이거네. 잘 칩니다. 저는 항상 하루하루 책임감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이 멤버들을 웃겨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카메라가 없어도? 네. 왜 리더라서 그런가? 아니 그냥 애들이 제 말에 웃어주면 너무 그날 행복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아까 초반에 한 명 한 명 정말 독특한 친구들이 모였구나라고 하는 걸 대강 알 것 같아요.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정말 달라. 맞아요. 색깔이 정말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두 분이 나온 이유가 새 앨범이 곧 나온다고요. 맞아요. 이게 팬들이 가장 그 기대하는 지점도 재계약 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앨범 이름이 그 Seventh Year 가시덤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 가시덤불에 앨범이 잠시 길어요. 바람이 멈췄을 때. 네. 되게 저희 얘기를 담고 있는 앨범인데 거기 사실 근데 솔직하게 뭐 저희도 지금 약간 이번 앨범 정말 어떤 반응일지 약간 상상이 안 돼서 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멤버들도 다 되게 헷갈려 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많이 되게 고심하고 공들인 앨범인 것 같아요. 멤버들의 생각도 많이 담겨있고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니까 멤버들도 더 맞아요. 긴장이 되나 보다. 긴장돼요. 그래서. 자 이제 두 분 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살롱드립 처음 나오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들어볼까요? 전 약간 이렇게 소수의 인원에서 토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콘텐츠 약간 대표격인 이제 형들이 나와서 아니에요. 너무 즐겁게 진행을 해주셔서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편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요. 독주이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 아 근데 저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을 위한 살롱 4컷만 찍으면 네. 끝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찍었어요. 좋아요. 하나, 둘, 셋. 7주년이니까 7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퍼펙트 올킬의 주인공 화사 씨입니다. 어린 꼬맹이 안혜지는 어떤 어린이였죠? 형형색색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선글라스는 막 1,000원, 2,000원짜리예요. 그런 걸 이렇게 끼고 막 이러고 다니고 뭔가 청청에 가터벨트 이렇게 딱 해서 몇 살 때? 그때는 아마 한 중1 때인가요? 우와! 난 중1 때 가터벨트도 몰랐어.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거의 금쪽이 엄마가 하지 말아라 하면 무조건 하고 안 돼 하면 왜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한 번은 난 진짜 널 못 키우겠다. 너 가라. 너 보고. 그래서 막 제가 근데 연준 형이 자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출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처음이자 오죽했으면.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랬어서 아 왠지 이거 얘기 듣고 두 분이서 찍었던 그 사진 다시 보면은 뭔가 막 뭉클할 것 같아. 팬들을 팬들은 아마 되게 처음 듣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너무 예쁘게 찍었던데. 그 안에 사연이 음이라고? 일단만 반말 멈춰. 죄송해요. 이거 재밌네. 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장도연의 살롱 드림